자, 먼저 이 작업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볼까요? 이 작업 볼까요? 네, 이 작업. 네, 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보시면은 목표값 찾기하고 그 다음에 필터예요. 자, 고급 필터 부분이에요.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자, 1작업에 있는 B4에서 H12까지 영역을 복사하고 이 작업에 B2, B2 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부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붙여넣고 할까요? 자, 붙여넣기. 여기서부터 H12 여기죠? 여기까지 먼저 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복사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방법 쓰세요. 복사하신 다음에 이 작업 여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붙여넣기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좀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요. 이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은 열 그 머리글 있죠? 열 머리글에서 그 열 사이 있죠? 여기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늘려줄게요. 늘려주시고 여기서 핵 머리글에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복사해 놓은 다음에 B11부터 G11까지 셀을 병합하고 요걸 입력하래. 베트남 상사자 평균을 입력한 후에 자, 그럼 평균 먼저 평균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 여기를 이렇게 병합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십시오. 그렇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베트남 생산량 평균. 그래서 베트남 맞나요? 저부터 맞나요? 베트남 생산량 평균. 이렇게 베트남의 생산량 평균을 먼저 구하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먼저 하시면 자, 뭐 가운데 맞춤 해놨으니까 가운데 맞춤 하고 돼 있죠. 테두리 돼 있고 자, 함수. 자, D 에버리지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D 에버리지 여기죠. 요거 D 에버리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뭘 구할 거냐면요. 생산량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생산량이면 어디죠? 요거죠. 자, 요거니까 여기 이렇게 클릭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클릭하셔도 좋고,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5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라고 쓰셔도 좋고요. F2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조건이죠. 자, 국가가 뭐예요? 베트남. 생산국이 베트남인 거에 평균을 구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엔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지금 0.25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자, 이렇게까지 구했습니다. 자, 평균까지 해서 디에버리에서 여기까지 구했어요. 이 상태에서 자, 베트남 생산량 평균이 52만 5천이 되려면 유니텔, 거실 등 생산량이 얼마에 되느냐는 거예요. 즉 목표는 52만 5천이에요. 그리고 바뀔 셀은 유니텔, 거실 등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목표값 그 찾기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반드시 그 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식으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디에버러지 함수가 온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죠. 여기에서 자, 자,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 들어갑니다. 메뉴에 데이터 그리고 가상 분석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 있죠? 가상 분석 클릭하시면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클릭을 딱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수식 셀이죠. 여기 수식 함수 들어와 있죠? 찾을 값이 뭐예요? 목표값이에요. 이게 목표값이에요. 52만 5천. 그쵸? 52만 5천. 그리고 바뀔 셀은 뭐냐면 유니텔, 거실 등이에요. 여기에 생산량이 바뀌어야 되죠. 생산량이 요거죠. 요거. 자, 지금 85만이었어요. 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52만 5천 되는데 지금 생산량이 바뀌었지요. 그쵸?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아까 얼마였죠? 네, 이렇게 바뀌시면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급 필터예요. 고급 필터. 자, 생산국이 중국이고 중국이면서예요. 중국이 아니면서네요. 그쪽 이면서니까 엔드 조건이겠네요. 그 불량률이 5% 이상인 자료에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합니다. 그 조건을 지금 B14고요. 자, 먼저 그러면 자, 생산국이 중국이죠. 생산국이 복사하시고 B14 여기다 놓으세요. 붙여놓기. 요거 붙여놓기 하시고 생산국이 중국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지금 크다 작다 있죠? 기억을 해주시고 중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뭐예요? 불량률이 5% 이상이에요. 이면서니까 엔드 조건이죠. 엔드 조건이니까 불량률은 복사 이렇게 놓고 붙여놓기. 자 엔드 조건이죠. 그러니까 같은 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여야 돼요? 커야죠. 불량률이 0.05 이상이어야 되죠. 이렇게. 그쵸? 0.05 이상이어야만이 조건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복사 위치가 B18이죠. B18 여기에다 뿌리셔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자 필터 있죠. 요거 고급 필터 들어가시고 자 데이터의 필터예요. 먼저 목록 범위죠. 목록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조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복사 위치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지금 선택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 됩니다. 클릭하시고 B18 하고 확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 했고요. 고급 필터까지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작업은 거네요. 자, 먼저 볼까요? 자, 3작업 부분합. 자, 부분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렬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정렬을 이 데이터 이 표에서 먼저 정렬을 먼저 해놓습니다. 이 특정 필드명으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어떤 필드명으로 정렬이 됐는지 아시고 싶을 때는 바로 이 형태에서 지금 평균 구한 부분들 있죠. 평균 구하고 뭐 개수 구한 거 있죠. 이걸 보고 생산국으로 정렬을 했구나라고 기억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오름차순 정렬이 됐는지 내림차순 정렬이 됐는지 아셔야 됩니다. 피읍이 먼저 왔지요. 피, 지읒, 비읍. 즉 높은 게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거꾸로죠. 그렇죠? 디귿, 니은, 기억순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림차순이 된 겁니다. 먼저 정렬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부분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마찬가지로 1작업에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작업 마찬가지로 B2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이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를 눌러주세요. 자, 열 머리끈에서 이렇게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필러 형태 보시면 여기 밑에 좀 굵은 선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그리고 홈으로 가셔서 자, 굵은 선 밑에 굵은 선 있죠? 밑에 굵은 선, 아래 굵은 선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자, 이 생산국을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해주세요. 왜냐면 특정 필드명을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국이죠? 생산국 하시고 오른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지금 생산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반드시 이게 정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부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각 항목별 다 값을 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중구 난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 들어가세요. 아래 들어간 상태에서 부분합 보이시죠? 데이터의 부분합 맨 끝에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룹할 항목 있지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정렬한 필드명 있지요. 그 필드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룹할 항목 즉 생산국이 되겠죠? 생산국. 자, 그 문제를 먼저 볼까요? 자, 상품명의 개수와 생산량의 평균을 구하랍니다. 상품명의 개수. 자, 먼저 상품명의 개수부터 구할까요?
자, 사용할 함수는 개수고요. 자, 상품명이죠. 상품명. 요거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체크를 빼주세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할 때 빼줘도 되지만 지금 미리 빼놓으십시오. 이렇게 빼놓으신 다음에 확인. 그럼 요게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들어가서요. 그룹 부분합으로. 이번에는 뭘 구해야 되냐면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을 구하는데 생산량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생산량의 평균. 자, 평균을 구하는데 뭐죠? 상품명이 아니라 생산량. 그렇죠. 만약에 요게 지금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요 새로운 값의 대치를 빼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확인.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부분 있죠. 요게 윤곽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 자, 그다음 윤곽 지우기.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상태에 맞게 작성하셔도 돼 있죠. 윤곽 지우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두 번째 문제 윤곽 지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한 옆에 가보시면 그룹 해제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윤곽 지우기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여기 4, 8 그리고 평균 전체 평균 쭉 나와 있죠. 이렇게 그쵸?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부분합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바로 그 차트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성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작성하실 때 있죠.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 지금 범례 있죠. 범례하고 여기 지금 항목명 있죠. 이거 항목을 보고 요 세 가지 항목이 이루어졌구나 아셔야 돼요. 생산 원가, 그 다음에 생산량, 그리고 여기 유니트 거실명이죠. 유니트 거실명이면 상품명이네요. 그쵸? 상품명 이걸로 세 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를 좀 하실 때는 이 차트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차트 용어, 여기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제목, 그쵸? 여기 눈금선, 기본축, 보조축, 그리고 범례, 그쵸? 여기 항목명, 그쵸? 그다음에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레이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엑셀 차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가야죠. 1장 넘어가서 블록 푸세요. 자, 제일 먼저 상품명으로 되어 있지요. 자, 상품명을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상품명, 제목명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상품명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자, 상품명하고 상품명하고요. 상품명, 생산 원가, 그 다음에 생산량이죠. 이렇게 요걸로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제 학생들 가끔 보면 이렇게 범위 잡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차트가 이상하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있잖아요. 컨트롤 키도 반드시 미리 컨트롤 키 누르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차트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선택할 때 먼저 이 제목명 이걸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 항목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나온 게 유니트 거실등이죠. 유니트 거실등, 여기 생산원가, 생산량, 그 다음에 레인이 거실등, 그쵸? 레인이 거실등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차트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스텔라인가요? 예, 인스텔라, 그 다음에 생산원가, 생산량, 그 다음에 뭐죠? 예, 패브릭, 펜던트,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자,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선택했냐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범위 잡고 하시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잡으시는 게 제일 잘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뭐죠? 네, 미니엣, 그쵸?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키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차트를 그리면 실패한 적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범위 잡으시다 보면 이상하게 차트가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씩 선택하시는 게 그러면 차트 작성하실 때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트형이죠.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자, 문제 보면 묶은 세로형 막대래요.
묶은 세로형, 그쵸? 묶은 세로형 막대니까 요 법이 잡힌 상태에서 요거죠. 그래서 묶은 세로형 막대형 이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 차트가 나왔습니다. 얘를 차트 이동을 합니다. 차트 이동을 하시고요. 자, 어떻게 해요? 새 시트 이용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4작업 제4작업 하시고 확인. 그럼 이렇게 제4작업으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지금 제4작업 시트 있죠? 시트를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맨 끝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4작업 됐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한 겁니다.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푼 거예요. 4번 문제는 뭐냐면 레이아웃 3번으로 하고요. 스타일은 5로 하랍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이죠. 여기 1, 2, 3이에요. 그쵸? 3. 차트는 이게 온가요? 네. 차트 스타일 5.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번 끝났습니다. 5번 문제. 자, 차트 영역이에요. 영역에 굴골은 굴림 11, 그다음에 11피트. 그리고 파랑 박엽지 줄하네요. 그다음에 흰색. 그렇죠? 체육 흰색. 요거 바로 영역 관련 부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 볼까요? 차트 영역에서 여기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십시오. 여기 굴림. 그렇죠? 굴림이고 11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이 파랑 박엽지죠? 영역. 자, 그 채우기 있죠? 채우기 들어가셔서 질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파랑 박엽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지, 여기죠. 여기 흰색이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림 영역 들어가셔서 단색 채우기 하얀색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닫기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푼 거냐면요. 자, 저희가 지금 5번 문제까지 푼 겁니다. 그쵸? 그다음에 제목이죠. 제목. 요거 차트 지금 제목 서식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흰색이고요. 테두리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제목 부분 하겠습니다. 제목 요거죠? 요거 제목 먼저 제목명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베트남 및 필리핀 제품 생산 원가와 생산량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제목을 여기 테드 선이 있죠. 선 부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자, 굴골 볼까요? 굴골은 굴림이죠. 그 다음에 굵게고요. 그다음에 20피트인가요? 네, 20. 그쵸? 20이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이죠. 채우기 흰색. 그리고 테두리가 있죠. 여기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깥에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발성됐고 흰색. 예, 제목 부분 끝났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보자. 6번 서식이죠. 서식. 자, 먼저 보시면 생산량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죠. 꺾은선 요거 생산량 그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보조축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설정을 하고 나서 레이블하고 눈금선 축 변경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러면 꺾은 선이죠. 자, 그 차트를 종류를 바꿀 때 있잖아요. 바꿀 때 막대 그래프로 하지 마시고요. 막대 그래프 있는 걸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가끔씩요 데이터가 밑에 숨어서 작아서 수치가 낮아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안 보이는 걸로 또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바꾸실 때는 지금 이 범례 있지요. 범례로 이용해서 바꾸는 습관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산량이죠. 지금 생산량을 이용해서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례를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럼 전체 선택이 됐죠. 그리고 해당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십시오. 여기 표시 꺾은선이죠.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보조축, 즉 꺾은선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십시오. 데이터 계열로 들어갑니다. 계열 요 기억해 주세요. 데이터 계열이에요. 그리고 보조축, 그리고 닫기. 어떠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까요? 자, 레이블이죠. 여기서 레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요 값이죠. 요 값이에요. 요 값을
표시하는 건데 미니햇 펜던트만 요 값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눈금선 파선이고 요거 눈금선 있죠? 요거 파선 바로 두 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미니햇 부분만 하라고 그래요.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한 번만 클릭을 딱 하세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지금 레이블을 변경하는 거죠.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레이블, 지금 레이블이 하는 거니까 레이블 서식으로 갑니다.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눈금선, 요거 눈금선이죠. 저 눈금선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자, 우리 지금 눈금선 하는 겁니다. 눈금선 서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선 스타일, 대시 종류, 파선, 요거죠? 파선 하고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축 형태, 축 형태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자, 축 형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지금 회계 형식으로 돼 있어서 네, 맞지요? 근데 이쪽을 볼까요? 이쪽을 보시면 0. 근데 지금 단위가 20만 단위가 아니라 40만 단위죠. 40만 단위고 예, 최대값, 최소값은 같고요. 단위만 주 단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보조축을 먼저 클릭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축소식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축소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축 옵션에서 자, 그 지금 여기 보시면 0이죠? 요거를 그냥 다시 한번 써주세요. 여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 예, 됐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40만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 10, 100, 6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 10, 100, 1000만, 10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닫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자, 범례 있죠. 범례명을 변경하래요. 출력 형태처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생산 원가가 그 햄살 원가 가로 열고 그 자국 합해 있죠. 이 부분이 옆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저희 차트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요걸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범례를 선택하세요. 선택만 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선택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생산원가 합해 자국 앞에 있죠?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생산원가 자국 합해 가로 닫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생산원가 자국 합해 옆으로 갔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범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문제를 또 보면 자, 도형이죠? 요거입니다. 요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삽입후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은 메뉴에 삽입 메뉴 들어가서 도형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그쵸? 요거죠?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요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하고 뭐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품이죠? 요 정도. 자, 이 정도에서 가까지는 원가까지네요. 여기까지 해서 좀 내려와야죠. 이 정도. 이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를 노란 점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좀 더 갈까요? 요거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기계 교체 하셨죠? 그 다음에 이걸 선택을 하세요.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이네요. 채우기 흰색. 그쵸? 그 다음에 홈으로 갑니다. 자, 글꼴은 굴림이죠? 굴림. 안 나와 있지만 모든 그 차트에 요 차트형의 글꼴은 굴림의 11비트예요. 굴림 그 다음에 검정. 그쵸? 그리고 상하 정렬, 그 다음에 좌우 정렬. 정 가운데 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자, 출력 형태 볼까요? 네,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여기 좌표, 여기 지금 눈금섬 좀 밑에 내려왔지요? 이거는 굳이 뭐 안 해도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하셔서 조금 내려주세요. 이렇게. 조금 내리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 한번 볼까요? 다른 부분? 예. 네, 다 됐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